콜랩으로 실습을 할 거고 여기에 그냥 클릭하시면 바로 콜랩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제가 PDF 파일에도 다 링크가 되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클릭하시면 될 거고, 이거는 첫 번째 실습은 그냥 1점대랑 2점대 뭐가 바뀌었나 그냥 한번 빨리 실행하면서 퀵하게 한번 보는 거고요. 이거 모드가 뭔지를 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케라스를 만드신 이 숄레님께서 텐서플로우 2.0 플러스 케라스 크래시 코스라고 하는 이 주피터 노트북을 최근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주 잘 활용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또 지금 애트리에 계시는 박창선님께서 우리말로 친절하게 번역을 하셔서 밑에 있는 게 원본이고 위에 있는 게 이걸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걸로 실습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구글 콜랩이 안 깔려 있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거 가이드가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 클릭하면은 여기에 가셔서 여기까지 다 클릭하면은 바로 넘어오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로 복사를 하셔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위에 보면 드라이브로 복사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본인 구글 드라이브로 이 노트북이 복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계속 내 드라이브에서 하실 수 있고,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내 드라이브, 제가 이거 그래서 계정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 콜랩 노트북스라고 하는 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사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은 그냥 뭐 이거 연결할 앱에서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상태 4번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내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주피터 노트북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계신가요? Shift 탭 하면 실행입니다. 아니면 이 옆에 이거 클릭하셔도 되고요. Shift 탭 하면은 아래로 실행하고 아래로 내려갈 거고, 컨트롤 탭 하면은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실행되고 나서. 흰색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설정 가면은 다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를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게 더 낫나요? 아니면 흰색이 낫나요? 잘 안 보이실까봐 뒤에서 까만색으로 하면. 일단 그냥 라이트 버전으로 할게요. 지금 구글 콜랩에는 기본으로 1.15 버전이 깔려 있어요. 여기까지 수행을 해보시면은 텐서플로우 버전이 1.15가 기본으로 깔려 있죠. 그래서 1점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곧 2.x로 바뀔 거예요 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1점대가 깔려 있으면 2.0을 쓰려면은 설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매직 커맨드가 있어서 우리는 설치를 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일부터는 해볼게요. 이게 행 번호 이런 거 다 제거하고, 텐서를 만드는 방법은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이어서 이런 걸 실제로 코딩으로 하실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거는 파이썬의 리스트죠. 리스트고, M2는 numpy의 ND 어레이 형태고, 얘는 tf 컨스턴트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프린트를 해보면은, 네, 각각 파이썬은 모든 게 클래스이기 때문에 M1은 리스트 클래스고, M2는 numpy ND 어레이고, M3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텐서 클래스다. 이걸 텐서로 바꾸려면 이렇게 tf-convert to tensor 하면은 바뀌게 돼요. 이거는 뭐 1.x나 2.0이나 다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바뀐 거 확인해 보면은 타입이 그대로 모두 다 텐서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점대니까 항상 세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션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열어놓고, 이거는 그냥 프린트를 타입이랑 밸류를 프린트하기 위한 함수를 그냥 만들 거고요. 첫 번째 컨스턴트 hello는 tf-constant의 hello world라고 한 다음에 print hello라고 하면은 print hello world가 우리 모든 프로그램에 hello world가 찍히길 바라지만 이게 밑에 있는 것처럼 안 되죠. 그쵸? 여기에는 const라고 하는 얘 텐서의 이름과 얘가 타입이 스트링이다라고 하는 정보만 주고 있어요. 이걸 출력시키려면은
이렇게 session.run에서 이 헬로우를 위에 있는 헬로우를 실행을 시키고 그거를 헬로 아웃이라는 애로 받았으면은 걔를 프린트를 해야지 그제서야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두 개로 받는 게 싫으시면은 여기다가 저거를 쳐주면 되겠죠. session.run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한 줄로 하고 싶으면은.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1.5, 2.5라고 컨스턴트 줬지만 그냥 출력하면은 안 나오고 값이 안 나오고 그냥 뭐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 밸류 이런 것만 나오죠. 이거를 session.run을 해서 수행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부분은 그래프를 빌드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실제로 수행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시켜야 그 결과를 session.run 하는 결과들을 프린트를 시켜야 이제 1.5, 2.5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tf.add에서 a랑 b랑 더하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1.5에다 2.5를 더하면은 4라는 숫자가 바로 나오길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그쵸? session.run을 해서 수행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다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멀티플라이도 마찬가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린 이제 2점대를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variable인데 variable은 tf.variable로 선언하는 거는 동일하고요. 2점대에서도. 여기에 이니셜 값을 써주는 겁니다. 이니셜라이저나 이니셜 값을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랜덤 노멀이라고 하면은 랜덤한 숫자를 가져올 건데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편차가 1인 디스트리뷰션 샘플링을 할 건데 그때 이제 평균이나 표준편차를 조절할 수 있고 표준편차를 0.1로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5,2는 5행 2열의 매트릭스 형태로 뽑아주세요. 그래서 웨이트를 출력을 하면은 당연히 안 나오고 네 이건 제가 지운다면서 안 지웠네요. 혹시 이제 주피터 노트북 쓰다가 내가 여기에 tf variable 요 안에 뭘 써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물음표 치고 실행시키면 여기 이렇게 쭉 도움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도큐먼트가 나오니까 이거 보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session.run 하고 수행시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웨이트는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겠죠? 네. 무슨 에러가 났나 밑에 가서 보면은 밑에 없고 위에 있나 보네요. 에러 메시지가 좀 바뀌었네요. 예전이랑. 이 에러가 나는 이유는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제이션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키는 거는 웨이트.이니셜라이저를 수행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session.run을 해서 수행을 해보면 이제 랜덤한 값들이 이렇게 채워진 걸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웨이트 2랑 웨이트 3도 이렇게 똑같이 선언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웨이트를 100개 만들었다. 그러면 이 100개를 다 일일이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수 없으니 그래서 나온 게 글로벌 베리어블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거를 쓰면은 이렇게 만들고 이 이닛이라는 애를 수행시키면은 한 번에 베리어블들을 다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켜줍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값들이 쭉 똑같은 크기를 갖는 베리어블 두 개를 더 선언을 했죠. 베리어블을 선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tf.variable 쓰는 방법이 있고 getVariable 쓰는 방법이 있었고 getVariable을 쓰라고 가이드를 많이 했었죠. 하지만 getVariable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똑같이 수행해보면은 뭐 여러 개로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variable로 선언하는 거는 그래서 항상 이거는 2점대에서 마찬가지지만 내가 명시적으로 케라스에 있는 하이레벨 API를 쓰지 않고 그냥 내가 뭔가 커스텀하게 뭔가를 만들거나 명시적으로 레이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베리어블로 웨이트랑 바이어스 학습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애들은 베리어블로 선언한다. 그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 실제로 입력 데이터나 뭐 트레이닝 할 때랑 테스트 할 때 인퍼런스 할 때 달라지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야 되는 애들을 플레이스 홀더라고 해서 공간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값을 런 할 때 값을 넣어주는 식으로 쓰기 위해서 플레이스 홀더를 썼는데요. 이거 플레이스 홀더는 여기 앞에 이제 타입 써주고 그 다음 뒤에 쉐입을 써주는데
이 앞에 none이라고 쓰면은 이제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이 앞을 채워주게 되고요. 뭐 숫자가 10개가 들어가면 이 자리에 2가 채워지겠죠. 근데 이게 none이라고 굳이 써놓은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됩니다. 우리가 케라스로 모델 만들고 나서도 모델 좀 서머리 해보면은 맨 첫 번째 차원은 항상 데이터의 개수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이제 배치 단위로 넣어줄 거니까 배치 사이즈가 들어갈 거고, 뭐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를 볼 때도 트레이닝 데이터 전체 개수가 여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뭐 CNN을 쓰든 RNN을 쓰든 그 덴스 레이어, 플리퀀티 레이어라고 하는 걸 쓰든 맨 첫 번째 차원은 항상 데이터의 개수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네, 혼동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홀더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x랑 웨이트랑 곱하세요 라고 오퍼레이션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프를 만드는 거죠. x 곱하기 웨이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고요. x에는 값이 없고 웨이트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실제로 수행은 안 되죠. 수행하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session.run을 해서 oper, 오퍼라고 하는 애를 실행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때 얘가 여기 가서 수행을 하려고 봤더니 웨이트는 오케이, 이니셜라이제이션까지 됐는데 x가 값이 없죠. 곱하고 싶은데 곱할 값이 없으니까 그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여기서 np.random으로 1,5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 non 자리에 1이 들어가겠죠. 이제 x를 1,5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둘이 곱하면은 죄송합니다. 세션이 여기서 세션이 닫혀서 그래요. 다시 세션을 열고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하는데 이렇게 엔진 내면 안 되는데 제가 중간에 고치고 해가지고 세션을 연대부터 가서 베리어블들을 이 웨이트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까 얘도 한번 해주고. 네, 이제 됐죠. 그래서 이렇게 1,2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2,5짜리를 넣으면은 x랑 w랑 곱해서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텐서플로 1점대 버전에서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퀵하게 넘어가고, 그럼 2점대에서 똑같은 짓을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 드라이브로 복사 하고, 이게 이제 매직 커맨드예요. 이렇게 이 줄은 없어도 됐는데 밑에 있으니까 텐서 퍼센트, 이게 지금 콜랩에서 수행이 된다 100% 그러면 이렇게 try except 문도 필요 없겠죠. 퍼센트하고 텐서플로우 버전을 한 칸 띄고 2.x라고 하면은 2.x 버전이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버전을 출력해 보면은 네, 2.0.0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따로 설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2.0으로 바뀐 다음에 내가 1점대를 쓰고 싶다라고 할 때도 여기에다가 1. 아까 안내에도 나왔었죠? 써주시면은 그 버전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콜랩에서만 되는 기능입니다. 내 컴퓨터에 주피터 노트북 깔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모드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드가 되어 있으면 true를 리턴을 해줄 거고요. 앞에 텐서 선언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바뀐 게 없고, convert to tensor 하면은 역시 텐서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는 이거 텐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이거 모드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바로 그냥 T1을 출력하면은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뀐 이거 모드의 특징이고, 여기 값이 1, 2, 3, 4라는 값이 아까는 session.run을 해야 나왔지만 지금은 그냥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넘파이랑 텐서플로우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텐서들을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넘파이 ND 어레이를 그냥 집어넣으면 웬만한 연산이 다 호환이 돼요. 반대로 넘파이 연산에다가 텐서를 집어넣어도 대부분 다 호환이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간단히 보시면은 mp.1지 하면 3행 3열의 행렬에다 다 1로 채우는 거죠. 1로 채운 다음에 여기 tf.multiply라고 하면 텐서플로우에 있는 연산이니까 이 안에는 텐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numpy 어레이를 그냥 집어넣어도 다 42를 곱하세요 라고 하면은 다 42로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텐서는 tf 어떤 연산을 했으니까 이거 텐서겠죠, 타입이. 그거를 mp.add numpy에 있는 연산에다 텐서를 그냥 집어넣어도 수행이 된다는 아무 에러가 없이. 그리고 그 텐서는 .numpy 이렇게 하면은 그냥 numpy ND 어레이 형태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해 보시면은 네, 아무 문제 없이 연산이 쭉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호환이 된다. 그러니까 또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헬로 월드부터 한번 쭉 볼게요. 아까는 그냥 프린트하면 안 됐는데 지금은 바로 헬로 월드가 나오죠. 컨스턴트도 1.5, 2.5라고 확대를 이렇게 numpy를 붙여주시면은 숫자만 나오고요. numpy를 안 붙이면은 이렇게 다른 정보들이 같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A는 제가 numpy를 붙였고 B는 안 붙였죠. A 플러스 B도 바로 연산이 되고요. 당연히 곱하기도 바로 연산이 되고 베리어블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따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결과를 프린트 웨이트 하면은 바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훨씬 직관적이죠. 이게 플레이스 홀더는 없어졌고요. 이게 다예요. 여기 뒤에는 추가로 데이터셋을 많이 쓸 거라서 데이터셋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2점대에서 새로 생긴 기능은 아니지만 1점대 이제 중반 이후에 등장한 애라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mp.arrange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0에서 9까지 숫자를 리턴을 해줍니다. A를 출력해보면 여기 밑에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numpy 어레이가 있을 때는 데이터셋을 만들 때 tf.data.dataset.from tensor slices라고 하고 그 numpy 어레이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뭐 주는 옵션대로 배치 사이즈를 주면은 그 배치 사이즈대로 뭐 어떤 연산을 해서 주라고 하면 그 연산을 수행해서 넘겨주는 그런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ds tensors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이어서 맵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맵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함수를 적용하는 거죠. 여기다가 tf.square라고 하면 square는 말 그대로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들을 각각 다 제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다가 똑같이 적용할 그런 게 있으면 함수로 만드신 다음에 그 함수 이름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대신에 그 함수에는 인자가 여기에 들어간 A 이게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맞아야 돼요. 이 tf.square라고 하는 애가 인자를 받을 건데 그 인자가 여기에 제가 데이터셋 처음 만들 때 들어간 얘랑 쉐입이 맞아야지 돌아가게 안 맞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것만 맞으면 여기다 함수 이름 써주시면은 알아서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유용할까요? 프리프로세싱 할 때 유용하겠죠. 데이터를 일단 모은 다음에 그 모든 데이터에다 어떤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미지 데이터가 0부터 255까지인데 255로 나눠서 0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 노멀라이즈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다 써주시면은 모든 데이터에 그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셔플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이 데이터셋이 이제 내 모델에다가 내 뉴럴넷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공급해 줄 거예요. 인풋과 정답을 공급해 줄 건데 그때 한 에폭이 지나갈 때마다 얘를 셔플을 할 거면은 셔플을 쓰시면 돼요. 안 할 거면 안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20이라는 숫자는 그 셔플 할 때 그 큐의 사이즈예요. 그냥 데이터의 전체 사이즈 이상만 되면은 완벽하게 셔플이 됩니다. 그거보다 작게 되면 이제 완벽한 셔플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배치 사이즈를 써주는 거예요. 2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10개의 숫자를 이
이 10개 숫자가 내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이 숫자들을 다 제곱을 시킬 거예요. 프리프로세싱에 다 제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셔플은 사실 뭐 10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넉넉하게 20으로 했고, 배치 사이즈를 이루면 데이터를 이제 2개씩 공급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사실 다 만들어졌어요. 여기 뒤에 맵, 셔플, 배치 이거는 그냥 떼어서 처음에 만들 때 여기다가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설명하기 편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공급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포문을 돌면서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커스텀하게 트레이닝 모델.fit 이런 걸 안 쓸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중 포문을 쓰게 되실 거예요. 이중 루프를 써서 바깥쪽에서는 에폭이 돌아가고, 한 에폭마다 루프가 한 번씩 돌아가고, 안쪽에서는 배치 단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3 에폭을 돌리는 거, 에폭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데이터가 한 번 다 들어가면 그게 에폭이에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3번 반복해서 공급을 할 거고, 그 안쪽에서 지금 안쪽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 데이터셋이 이터레이터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포문에다 그냥 직접 넣어주면 여기서 얘가 꺼내서 x에다가 값을 넣어주는데, 아까 제가 배치를 2로 했죠? 2개씩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 3번 에폭을 한 이유는 셔플이 매 에폭마다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 기억에 베타 버전, 2.0 베타 버전일 때 에폭마다 셔플이 안 되더라고, 이 셔플을 써도. 그래서 뭐야 이거 앞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가? 라고 했는데 정식 버전이 나오면서 다시 바뀌게 됐어요. 이게 지금 데이터 하나를 다 본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해놓은 부분이 데이터 한 번을 다 본 거예요. 0부터 9까지 다 제곱해서 한 번씩 다 나왔죠. 이게 배치로 뽑을 때는 비복원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온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 다 나올 때까지 다시는 안 뽑혀요.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에폭 돌 때 다음 5개를 보면은 이렇게 되죠. 순서가 바뀌었죠. 그 얘기는 셔플을 했다는 얘기죠. 에폭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take라고 해서 여기다 숫자를 뭐 2 같은 걸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take라고 하면은 2라고 써주면 2번만 가져오고 끝내라는 뜻이에요. 원래 5번 가져와야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 번 이렇게 가져온 거고,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한 번 가져올 때마다 배치 단위로 가져오는 건 동일하고요. 여기를 1로 바꾸면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당연히.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좀 더 복잡한 코드를 봤을 때 이해가 될 거라서.